안녕하십니까, 후자입니다. 2026년 2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두 본격 전환이다. 격전 예고, 격전은 아니고 뭐 서울 것만 보면 됩니다. 예, 개혁 민생 기치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개혁 민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예, 국힘은 반 이재명 연대. 그러면은 그거하고 분단 소리야? 뭐 개혁당인가 뭔가 그거하고 한다는 소린가? 뭐 하여간 뭐 해야지 뭐. 예, 여당 합당사태 여진, 국힘은 친한계 갈등. 친한계 갈등 이거 볼 거 없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운동은 국힘의 지방선거 운동은 지금 국힘이 뛰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재명하고 더불어가 대신 뛰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뭐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서울시장이다. 오세훈 씨, 한강호 씨가 다시 나올라나? 하여간 궁금한데 하여간에 뭐 지켜보고 하겠죠. 넘어가고요. 사법개혁, 사법개혁이 아니지. 사법개혁이 아니고요. 대치 전은 내주 처리 추진에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요. 필리버스터라도 해야죠. 예, 법 왜곡죄, 재판소 원죄, 대법관 증언법. 이게 이 자체가 개혁하고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나 진짜. 쟁점 법안 처리 시 대미 투자 특별법 변수. 국힘이 연기한다고 연기해야지. 아니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연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특별법 이거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법은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제대로 해가지고 비준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개워주고 앉아있는데 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뭐 하여간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이거 무슨 뭐 민생 개혁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민생 개혁입니까? 이게 이재명 위한 법이지. 넘어가고요. 예, 5대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 14개월 만에 4%로 이거 올라갔다 이거죠. 빚투족 부담이다. 이거는 뭐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만 보겠지만 시장금리는 어차피 국채 따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진정되더라도 신용대출이 계속 들썩이면서 향후 금리 인상기에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이거 요것도 체크해야 되고 예, 상단 하단 아이고 이런 것과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오늘 또 우짜가 해가지고 아이고 미국채 2년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 40조 837억으로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운 뒤에 12월 말과 올해 1월에 39조 7천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39조 8천억 원대로 늘기 시작했다. 뭐 주택담보대출 뭐 막으니까 그리 튄다 이거죠. 넘어가고요. 마우스가 왜 이러냐. 넘어갑시다. 임대사업자 대출 13조 9천억 정조준 이거 의미심장한데 단기란다 만기 연장 때 RTI가 이자 내건 그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재명 또 트윗질 하고 있는 거야?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그렇지.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 그죠? 그러면 빡빡하게 만들겠다 소리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문재인이 때부터 이 그 부동산 쪽에 임대업 대놓고 꼬라가지고 그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분위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재명이 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잡지도 않을 부동산을 가지고 잠다 떠들면서 지금 이거 계속 건드리고 있다. 아이고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난이 검토되고 있다. 아,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인데 규제 지역은 RTI가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1,500만 원이 되어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면 뭐 알기 쉽게 되겠죠.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우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식 버블 붕괴, 일본식 버블 붕괴 한번 가나? 한번 재밌게 봅니다. 물론 믿음은 없습니다. 왜?
이재명도 비거주 주택 하나 들고 있는 거 분당에 그거 벌써 안 산지 몇 년 됐잖아요. 거기 그것도 지금 안 팔고 앉아 있는데 뭘 뭘 이 부동산 잡는다 많이 아이고 참 말이 안 맞아요. 은행이 불일치라니까 은행이 불일치. 예? 남들 보고 발락하고 팔라는 투로 얘기하고 본인은 모르겠다 했었고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이사는 그게 뭔 아이고 내 참 웃기지도 않다 하여튼에 하여간 일본식 버블 붕괴 하면 가나 한번 궁금한데 일본식 버블 붕괴 가면요 더불어는요 앞으로 정권 잡을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누굽니까? 아이고 더불어도 돈 잘 버잖아 지금 까놓게 해가지고 김경 있잖아요 김경 넘어가고요. 예, 쿠팡 키우더니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하기 집회 10건. 아, 소상공인. 예. 뭐 이거는 어차피 더불어하고 자칭 진보에서 해가지고 법을 똥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적어놨네. 예, 송 회장이 법과 제도가 쿠팡을 키워 놓았다. 당연하지. 뭐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배송을 갖다가 대형마트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을 더욱 촘촘하게 침해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 첫 번째 이거는 맞고요. 법과 제도가 쿠팡을 키워놨다. 그리고 이제 또 땜빵하기라고 대형마트로 확대한다. 이것도 말이 맞는데 소상공인 영역을 더 촘촘하게 침해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쿠팡 쓰는 사람들이나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죠. 쿠팡 쓰는 사람이나 그리고 마트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전통시장 더불어가 맨날 팔고 있는 전통시장 가서 오뎅 맨날 먹고 이렇게 쇼하는 거. 거기 가서 안 삽니다. 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통시장 쪽은 저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주차입니다. 주차. 예,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먹고 뭐 보고 이런 거 하는 게이 우짜 윗세대 뭐 어른들 그리고 우짜 세대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먹히지 애들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핸디캡 멱술 큽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요. 가서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우짜 어릴 때처럼 뭐 운다고 해가지고 뭐 야 울면 네 울면 뭐 안 사준다 이래가지고 먹히는 세월도 아니고 요즘은 힘들다고 봐요. 공동구매증 지원 측에 대해서 세발비 에이. 그러니까 맨날 내가 전통시장에 그 비닐 호루나 씌워놓고 위에 껍데기나 씌워놓고 그 뭐 일본 전통시장 거기서 하는 그 공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 하는 거 그런 거나 맨날 하고 세금 넣어가지고 그 짓이나 하고 앉아있지. 실제로 무슨 전통시장이니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예,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설 동안 지금 뭐 설 연휴가 오늘까지입니다만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 설 연휴지만 지금 미국 등은 설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여간에 어제 24시간에서 마이너스 3.23% 금덩이가 하락해가지고 어이고 4881.02네요. 우짜가 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A, B, C 해가지고 빠진다. A, B, C 하고 빠진다. 그 빠지는 그 기준이 뭐다? 5,100달러 여기 있죠? 5,100달러에 있는 저항선을 갖다가 뚫지 못하면 흐른다라고 우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말씀드렸나? 하여간에 A, B 했는데 5,100달러 못 뚫으니까 흐른다. 흐르고 있다. 이게 됩니다. 5,100달러 있는 저항선이 좀 나름 중요합니다.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하여튼 그걸 뚫지 못하고 지금 흐르는 분위기다. 이게 되겠습니다. 요거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조정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우짜가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은덩이는 뭐 차트 모양 자체가 뭐 A, B, C고 나발이고 그거 없었으니까 우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5.66% 하락해서 1온스에 73.55달러가 됐습니다. 좀 그렇네요. 52평선 밑으로 본격적으로 잠기기 시작하는데 하이 그렇습니다. 은덩이는 퍼포먼스가 역시나 금덩이보다는 많이 못하다. 그리고 차트 꼬라지도 금덩이보다 안 좋았습니다. 은을 갖다가 우짜라면 은을 갖다가 좀 바닥 뭐 물론 뭐 우짜가 신이 아니니까 바닥이 어딘가를 갖다 확인하면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된다. 뭐 그자 그런 식으로 얘기 말씀드렸죠. 투로 업앤다운 예상된다 말씀드렸고 금덩이는 5,100달러 말씀드리고 그랬으니까요. 뭐 계속 우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대강 분위기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24시간당 0.23% 상승해서 97.139
하이가 97.546, 로우가 90.072. 예, 해가지고 조금 와리가리 했네요. 좀 와리가리 해가지고 22평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감은 97.14 이래 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이거는요, 뭐 좀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대칭형 패턴이 현재 형성되면서 요래 잡고 요래 잡으면 되겠죠. 불확실한 대칭형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성숙 단계, 지금 꼬라지 패턴 꼬라지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대강 해가지고 한 요 정도에서 해가지고 꼭지점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에 이거 위하고 밑에하고 만나는 이거 패턴 자체가 완성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조만간 위로 갈는지 밑으로 떨어질는지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죠. 우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94까지 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1월 FOMC 의사록 공개와 산업 생산, 미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무역 데이터,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나오죠. 요걸 앞두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살짝 상승했다 이게 됐습니다. 예, 이거 패턴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자가 좀 불확실한 대칭형이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확정 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RSI 값은 계속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건 뭐 알아서 어째 되겠죠 뭐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설을 쉬지만 그 옛말로 치면은 구정을 쉬지만 일본은 구정을 안 쉬지요. 예, 안 쉬기 때문에 계속 돌아갑니다. 일본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0.23% 상승한 가운데 엔화는 0.09% 살짝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53.319엔이고요. 물론 이거는 지난 24시간 동안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6일하고 이때는 좀 더 이거보다 쌌었습니다. 쌌었는데 하여간에 153.319엔이다 이게 됐습니다. 자, 일본 요거 엔화만 차트만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니죠. 일본의 GDP 데이터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좀 말씀드리죠. 일본의 GDP 성장률, 요거 예비 데이터입니다. 예비 데이터. 일본의 GDP 성장률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3, 4분기에 마이너스 2.6%, 이거 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났죠.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억수로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카이치가 경기 부양책 가지고 돈 억수로 뿌렸죠. 덕분에 해서 꼴랑 요거 올랐습니다. 4, 4분기에 YOY 기준으로 해서 0.2%에서 찔끔 올랐습니다. 하여간에 파지티브 플러스 영역으로 복귀했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QOQ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3, 4분기에 마이너스 0.7%인데 4, 4분기에 0.1%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 이거 2025년 4, 4분기의 시장 예상치가 YOY 기준으로는 1.6%고요. 근데 0.2%밖에 안 왔죠. 그리고 QOQ 기준으로는 0.4%. 요것도 실제 발표된 거는 0.1%죠. 그러니까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예상이 가능합니까? 다카이치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 차트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 GDP 프라이스 인덱스, 다르게 하면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비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리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3, 4분기에 3.5%에서 4, 4분기에 3.4%로 살짝 하락했고요. 소비자 지출, 요것도 예비 데이터입니다. QOQ 전분기 대비해서 2025년 3, 4분기에 0.4%에서 4, 4분기에 0.1%로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025년 4, 4분기 3,094억 4,200만 엔 일본 소비자 지출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또 이어서 일본의 산업 생산도 발표됐습니다.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2.2%에서 12월에 2.6%로 이건 뭐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 해서는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2.7. 이거 좀 절단이 났었다 보면 되겠죠. 하여간에 MOM 11월에 마이너스 2.7%에서 12월에 플러스 영역, 파지티브 영역으로 못 돌아갔습니다만 12월에는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거 또 있습니다. 자, 이건 아폴로 차트입니다. 아폴로 차트에서 재미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좀 소개해 보지요. 2005년부터 여기죠. 2005년. 예,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디비졌다. 요거 디비졌다. 그러니까 오렌지색하고 이거 녹색하고 디비지죠. 뭡니까 이거?
오렌지색은 죽은 거고, 이거 저 녹색은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신생아하고 사망자 숫자죠. 예, 요래 됩니다. 요게 2025년에 완전히 뒤비졌습니다. 자, 2025년이란다. 2005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지요. 누가? 일본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2025년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죠. 예, 몇 년에다가 70만 명이 태어나고, 예, 160만 명이 죽는다 이게 돼요. 즉 2025년 기준 70만 명이 태어나고 160만 명이 죽으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는 인구 감소에 직면했다 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선배죠. 예, 선배고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 감소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관련 영상에서도 지금 회원용으로는 올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인구 감소는요 정말 역현대사의 길이 남을 아주 뭐 끝내주게 인구가 뭐 미친듯이 감소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것도 블룸버그 차트인데 흥미로워서 우짜가 소개해 봅니다. 전 세계 결제 중 뭐 무역 결제 뭐 이런 거죠. 이 결제 중 달러 비중이 50.5%로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했습니다. 자, 말씀드려 보면 스위프트 뭡니까?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최근 걸로 하면은 러시아를 갖다가 스위프트에서 바이든이 쫓아냈죠.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우자적으로는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자의질이라고 그때 계속해서 얘기했고, 블로그에서는 얘기했는데 뭐 유튜브 여기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이 스위프트 여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국제 돈 거래에서 뭐 대금 결제하고 무역 결제하고 이런 거죠. 국제 돈 거래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 50.5%로 2025년 11월 46.8%에서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거 숫자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여간 요 밑에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이래 됩니다. 11월에 46.8%인데 12월에 50.5%로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요거 스위프트가 거래 데이터 수집 방식을 바꾼 202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50.5%. 지난 4년간 이거 저 달러 결제 비중은 얼마나 올랐다? 11.6%나 증가했습니다. 쭉 계속해서 오르는 트렌드는 보이죠? 예, 요래 됩니다. 그리고 2등이 유로화입니다. 시꺼먼 거죠? 시꺼먼 거 유로화인데 유로화는 갈수록 자리가 점점 쫄아들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유로화가 21.9% 무역 결제 뭐 이런 동거래에서 21.9% 차지하고 3등이 파운드화입니다. 6.7 요거죠. 이 GBP 되죠. 파운드화 요거 실링 뭐 이렇게 되게 하여튼간에 파운드화가 6.7% 그리고 4등이 캐나다 달러가 3.4% 그리고 5등이 엔화가 3.4% 그러니까 무역 결제 이런 데서는 엔화 비중이 낮다 이거죠. 예, 낮은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돈을 갖다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는 거 이거에서는 아주 뭐 심각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래. 그리고 중국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2.7%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점이 뭐냐? 스위프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위프트 기준으로 2.7%. 그러니까 저 중국 당국의 위안화 거래 그 따로 계산하는 거는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달러 베이스로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계산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안화는 2.7%래 가지고 뭐 거의 지난 3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2024년 한 해 재작년이죠. 134억 건의 이 돈 거래 트랜잭션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2023년 119억 건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제하는 양이 많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4월까지 모든 외환 거래의 89%에서 거래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달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그리고 패드에서 또 뭐랬다? 모든 외화부채의 약 60%가 달러로 발행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패드 미 연준에서는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달러 표시 부채가 발행되는 것만 기준으로 해도 지금 이미 60%나 된다. 달러 망한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달러 표시 이 빚들 이게 지금 디레버리징이 되면 정말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끔찍한 진짜 끔찍한 핵무기라는 거 대량 살상무기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발동되는 게 달러 부채의 디레버리징이다. 이건 뭐 이것도 3,000% 빠지는데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무역 및 결제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의 위상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도이치방크에서 지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언급하듯이 달러화 거래에서는 한쪽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투자와 자산이 있는데 미국 주식 및 채권 그리고 국채죠. 이게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억수로 크다, 매우 크다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억수로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할 위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미국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짜겐적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가 2026년 지금 2월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었다고는 우짜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달러 자산에서 어떤 문제?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른 데 가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다른 데 미국 이외에 다른 데 가서 투자할 데가 없다는 이게 또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 이거 버리는 거. 미국이 실건 싫든 좋든 간에 이거 달러를 버린다는 건요. 이 레벨이 아예 아주 그냥 거의 억수로 글로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미국, 이란 군사 긴장 속 협상, 이란은 트럼프의 레드라인 인정하네. 그렇죠.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네,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안 나갑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잘 지내. 외교 없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 다른 선택지 우짜가 보기엔 군사적인 이거 군사 행동이잖아요. 군사 개입인데 없습니다. 우짜가 보기에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사보타주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로 이란이 자빠져진다? 참 그건 힘들다 보고요. 하거네. 네, 이란 대통령 우짜가 관련해서 또 해가지고 영상도 해가지고 일단 회원용을 올려놨는데 핵무기 추구하고 검증도 수용 가능. 이거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간 그 협상에서 하메네이가 저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갖다가 이 페제시켄한테 준 상태입니다. 페제시켄한테 책임을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 떠드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외무장관은 카라치죠. 원칙 합의. 예, 미국은 중동의 핵 항공모함 배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군사훈련. 예, 그래 됩니다. 이거 다 얘기해봤자 연합지라시는 패스하고요. 이거 해가지고 예, 서부 텍사스 해가지고 차트는 올려놓고 우리가 말씀드리죠. 일단 서부 텍사스에 보시면 0.99%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배럴에 62.27달러가 됐고요. 지금 돌아가는 걸 갖다가 우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려보면 IRGC 뭡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죠. 여기가 2월 17일에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또는 걸프만 이라는데 하여튼 페르시아만 오만만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였고요. 훈련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잠시 봉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현재 그 실사격 훈련 이런 거 해상 훈련에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8일 지금 2월 18일 하니까 지금 현지 시간인데 하여간 2월 문자가 이게 좀 말씀드렸다. 2월 17일 해가지고 그날 바로 해가지고요. 제네바에서 양국 간 미팅이 있었고요. 테헤란 협상단이 2주 안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네, 오래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꼬라지가 희한하죠. 예, 꼬라지가 좀 이상하다. 뭔가 배가 돌아다니면은 이게 바다인데 뭔가 이래가지고 텐트를 쳤다. 이게 뭡니까? 예? 바다 낚시하나? 이게 뭡니까? 바다가 얼었다 이 소리가 되지요. 자 말씀드려봅니다. 발트해가 15년 만에 최대 빙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설 날씨가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쪽하고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날씨가 진짜 엄청나게 춥습니다. 저쪽에. 발트해 쪽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15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해빙이 형성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산 LNG를 실은 배가 독일로 가다가 얼음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쇠빙선 쫓겨나 함께 출동했는데 그 쇠빙선도 얼음에 갇히는 이 낭패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주요 항구 주변이, 그러니까 발트 쪽이죠, 주변이 얼어붙으면서 러시아의 수출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러시아 발트해 항만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석유 수출 터미널인 프리모르스크, 그리고 연료 항구인 비소초크 이 항구 이쪽에 이 두 곳의 경우 비빙해 선박, 뭐 이거 영어로 치면 뭐 난 아이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얼음을 깨고 갈 수 없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얼음 깨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배를 갖다 일반적인 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빙해 선박, 즉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쇠빙선 호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발트해 항만 관리청에 따르면, 참고로 러시아의 해상 석유 수출 중 40%가 이 핀란드만 쪽에서 이거 나오는데, 이 현재 핀란드만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지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바다가 계속 얼어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죠. 러시아 에너지 업계 관계자 5명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했는데,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와 세빙 능력을 갖춘 선박 부족이 겹치면서 연료, 원유, 기타 화물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길게 드릴 금리 인하 예고하는 미국 국채 2년물 되겠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채권, 즉 국채 시장의 실제 심리를 알고 싶다면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을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빨간 선을 가지고 라인을 딱 잡아놨고요. 2월 12일 뭐 이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하여간 3.47%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미국 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살펴보면 현재 국채 시장의 실제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드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또는 컨센서스, 합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거나 패드 미 연준의 정책 변화를 시장이 감지하기 시작하면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쭉 떨어지죠. 수치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패드 미 연준이 작년 2025년에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금리를 3.5%에서 3.75%에서 계속 묶어놓고 동결하고 있죠. 하지만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정책 밴드, 뭡니까? 3.5%에서 3.75%죠. 정책 밴드보다 낮은 3.4%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낮다 이 말이죠. 기준금리와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 갭은 패드 미 연준에서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런 가닥에 인플레이션 관련 논의가 좀 어정쩡하게 느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봤던 그 인플레이션 최소 두 번의 이 웨이브 타는 거, 여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짜개쪽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 수익률이 이리 나오면, 2년물이 이리 나오면 인플레이션 관련 논의가 좀 어정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재가속화를 진짜로 우려했다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2022년 9월 초, 우짜가 이거 뭐 제대로 캡처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하여간에 뭐 2022년 초 앞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초 이후 최저입니다. 이게 최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프론트 엔드 뭡니까? 단기 금리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프론트 엔드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어야 하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지만 단기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 만기, 그죠? 3개월 만기 보시면 해가지고 이거는 4.32% 이 나옵니다. 좀 2년 만기보다 오히려
더 높다. 뭐 이래 볼 수 있죠. 3개월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대충 봐도 살짝 높잖아요. 높습니다. 이는 현재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닐 것이라는 이 인식이 확산될 때, 딱 이 정해진 금리가 아니라는 거, 확실한 금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채권시장, 국채시장은 패드, 미 연준이 또 다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화된 경제, 제가 표현을 갖다 그랬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와 여기에 결국에는 반응해야 될 패드, 미 연준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프라이싱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채 2년물 움직임을 갖다가 미국채 2년물 움직임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헤드라인 경제, 그러니까 흔히 발표되는 데이터, 공식 데이터와 언론들이 떠드는 거, 이런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면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소득 상위 계층의 소비는 오랫동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마진은 그렇지 않아서 연체율 상승, 저소득층 차입자의 부담 증가, 상업용 부동산의 재융자 압박, 그리고 파산 증가. 문자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설 명절 하기 전에 해가지고 파산 얘기도 했습니다. 파산 증가는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서서히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과 신호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 후반기에 긴축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현금 흐름과 신용 품질, 즉 신용의 질에서 피해가 시작되어 스프레드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 이거 스프레드 이걸 말씀드린 거죠. 따라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인플레이션 수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경제의 이면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패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또는 예상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우려 또는 예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양적 긴축 QT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죠.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고 패드는 보다 중립적인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이트 RRP, 줄여서 말씀드리면 영레포죠. 영레포입니다. 영레포가 막대한 유동성을 보관하던 이렇게 엄청나게 보관했잖아요. 2조 해가지고 4천억 달러가 넘어가게 해가지고 보관했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을 보관하던 오버나이트 레포, 영레포가 기존 요걸 갖다가 쓰는 것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 0.3777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됩니다.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가지고 3억 7,700만 달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닥을 기고 있죠. RRP 영레포가 사실상 고갈되면서 더 이상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나 유동성 충격이 영레포가 꽉 차 있을 때, 요거죠. 꽉 차 있을 때보다 은행의 지급 준비금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가 RRP 고갈 이후, 이걸 앵고가 난 이후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하나는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량이고 다른 하나는 패드의 안정장치입니다. 안전장치. 미국채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높은 미국채 발행 잔액 또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미 재무부 일반 계좌라고 있죠. TGA라고 있습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있는데 이거의 잔액 증가는 기계적으로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고갈시킵니다. 맞죠? 시장에서 유동성을 갖다 빨아먹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미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하루짜리 현금, 즉 유동성을 패드로부터 빌리는 스탠딩 레포 기구 SRF 사용은 레포 거래 급증을 막기 위해 패드가 안전장치로 활용하는데요. 요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레포는 영레포는 해가지고 다 떨어졌고요. 또한 패드는 지급 준비금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지급 준비금 관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종합해보면 패드, 미 연준은 단기적인 지급 준비금 수요를 조절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급 준비금 수요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프론트엔드 단기금리는 인하되지만 롱엔드 장기금리 장기국채 수익률은 기간 프리미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금리 즉 장기국채 수익률이 고정되는 상승으로 고정되는 이 왜곡 현상이 발생하며 패드가 금리를 마이너스 25bp 인하한다고 해서 재정 공급,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시장에서 성장도나 특히 뭐 미국 되겠죠. 성장도나 그리고 신용 경색을 반영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일반적인 패턴은 프론트엔드 단기 금리 즉 단기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고 신용 스프레드와 대출 기준이 실제로 강화되며 기업 실적이 하락한 후 노동시장이 약화됩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노동시장은 후행입니다. 후행. 왜냐하면 고용 약화가 해고로 이어지기 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근로시간 단축, 고용 동결, 연체 등 해가지고 뭐 사람들 가지고 뭐 또 돈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런 거 있죠. 연체 등의 현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롱엔드 장기금리 즉 장기국채 수익률은 실제로 무언가가 부사지면서 명확한 부사지는 걸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명확한 성장도나 우려, 신용위기 또는 실업률 급등과 같이 장기국채 선호 심리가 촉발되어야 하고요. 기간 프리미엄을 압축시키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 장기금리 롱엔드 장기국채 수익률은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롱엔드 장기금리 또는 장기국채 수익률을 뭐 예를 들면 10년에서 30년물이 되겠죠. 이 10년에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왜? 대규모 국채 발행, 재정 리스크, 불확실성이 기간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하여간 무언가가 실제로 부사지면 이 장기 국채 수익률 역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따라서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항상 확인되는 거니까요. 하여간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금리 인하를 갖다가 우자가 엮어서 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간만에 떠드니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예, 요거는 소제목으로 미국 주식장 너무 고평가됐다 해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40분 넘어가면 뭐 지겨운 분들 많으실 거니까. 자, 말씀드리죠. 일단은 우자가 나스닥 차트를 올려놨는데 우자 그 댓글에 쓰신 분한테도 우자가 이미 답글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뭐 답글만 하고 안 하긴 그래서 우자가 간단하게 업데이트 잠깐 해드립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22,000입니다. 22,000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22,000 밑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현재 보시면 어제 가지고 0.14% 찔끔 올라가지고 22,578이 되죠. 그런데 22,000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던 거, 이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던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자와 관련해서 역대 최대 공매도 사태라는 이 영상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저 하방 쪽으로 노리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또 차트입니다.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률 뭐 이거 되죠. 포워드 PE 레이시오 이래 되는데 요거죠. 포워드 PE 레이시오 이래 됩니다. 선행 주가 수익률이 됩니다. 주가 수익 뭐 비율 뭐 수익률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28배 요거죠. 28배로 해가지고 2020년 급등 당시 요거죠. 녹색 요겁니다. 요거 US 그리고 미국 뺀 3개 이래 되는데 28배로 튀면서 2020년 급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20년 급등 시기를 제외하면 쭉 올라가서 언제 갑니까? 2000년 닷컴 버블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안 나오고 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뭐가?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말이죠. 미국을 제외한 이 오렌지색이죠. 이 오렌지색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의 PE 레이시오가 현재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 되니까 미국하고 지금 전 세계 미국 뺀 다른 거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 제외 전 세계 증시의 PE 레이시오 역시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이거는 해가지고, 우자가 소제목으로, 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소제목으로 주요 고점에서 피크에서 보고 듣는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1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48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이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의 돈 때려넣기 유입액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항상 언제 받은 겁니까? 고점 부근에서 피크 고점에서 이 근처에서 항상 매번 보고 듣는 거다. 예,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2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설 연휴 잘 쉬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